안녕하세요. 강북청솔학원 전략단임 박세웅입니다. 자, 수시가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 수험생, 학부모와 수험생들 많은 고민에 빠져 있을 텐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촬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할 대학은요,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 작년도 입결과 올해 바뀐 점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집 인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수시에서 2,454명을 뽑고요. 정시에서는 1,925명을 뽑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수시 모집에서 크게 바뀐 점은 바로 종합전형입니다. 작년에 CAU 융합형 인재 전형은 단계별 전형이었습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했었고요. 탐구형 인재 전형과 그 다음에 CAU 어울림, 기회균형은 서류 100이었습니다. 올해 이게 바뀌게 됩니다. 즉 CAU 융합형 인재 전형은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고요. 탐구형 인재 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입결의 변화가 있을까? 네,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아무래도 융합형 인재 전형이 특징이 일반계고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자, 그런데 서류에서만 100으로 뽑는다는 얘기는요, 면접에서 다시 좀 점수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든다. 그래서 아무래도 입결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반면에 탐구형 인재 전형을 쓰는 일반계고의 몇몇 학생들과 그리고 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형 일정은 지금 PPT에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입시 요강 꼭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전공개방 모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요,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으로 뽑고요. 정시에서는 다군에서 뽑습니다. 선발 인원은 수시에서요, 총 500명 중에서 239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다군에서 150명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전공 개방이 무전공이라 보니까 순증원이 아니라 학과에서 인원들을 빼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지고 만든 무전공이다 보니까 정원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경쟁률은 높아질 거고요. 따라서 입결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전공개방 모집 1학년 때 성적으로 이제 2학년 때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사회과학대학에서는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공공인재학부, 보통 이제 로스쿨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학과인데요. 진입 불가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학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경영경제대학에서는요, 경영, 글로벌 경영, 산업보안학과, 지식경영학부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역시나 앞에 얘기한 것들처럼 학과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공과대학입니다. 공과대학에서는 화학공학과, 기계공학, 첨단소재공학은 진입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진입 불가는 2학년 때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수시에서 지원할 때 학과 지원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별 20명 추천입니다. 꽤 많은 수죠. 네. 재수생 포함됩니다. 재수생들도 쓸 수가 있고요. 몇 개 바뀐 점이라고 하면요. 먼저 자연계, 다빈치죠. 다빈치, 안성에 있는 다빈치 계열에서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를 했습니다. 또 영어 등급 선정 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즉 영어 2등급을 1등급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형 방법은요, 교과가 90%, 비교과가 10%입니다. 물론 출결이 반영이 됩니다. 비교과에서는. 자, 반영 교과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석차 반영 시에는 이수 단위, 몇 단위 이수했는지 그거는 반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은요, 2024년, 2025년, 2026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내년에 한 명 정도 줄는 영향 정도, 그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논술이 70이고요. 생활기록부 반영이 30%입니다. 교과가 20이고요. 비교과 출결이 10%입니다.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이 많이 반영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입결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반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다릅니다. 약학부, 다빈치 소송이 모집단의 수능 최저 기준은 완화했고요. 영어 산정 변경으로 전체가 좀 완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의 변화가 조금 보이네요. 출제 유형의 변화가 보이는 게 뭐냐면 자연계입니다. 자연계가 수학 논술만 출제를 합니다. 특히 수학,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수학의 고급 공통과정에 있는 것들 외에는 선택과정의 일부도 같이 출제가 된다. 따라서 선택과목에서의 난이도는 그다지 높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융합형과 하나는 탐구형으로 나눠집니다. 자, 올해 2025학년도 보게 되면 모집인은 1423명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가장 많이 바뀐 거 뭐냐? 바로 면접이 탐구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탐구가 서류 100이었습니다. 허나 이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면접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CAU 융합형 인재전형은 면접 전형이 폐지되겠습니다. 서류만 100입니다. 따라서 입결 자체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겁니다. 모집단위 변경을 보게 되면요. 탐구형이 융합형으로 간 거는 산업보안, 자연계,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융합형이 탐구형으로 간 것은 유럽문화, 아시아 문학학부, 정치국제, 물리화학, 생명과학, 수학입니다. 그리고 탐구형에서 미선발하는 것은 역사, 문헌정보, 사회, 응용통계, 도시시스템, 탐구형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자, 융합형이 탐구형으로 가는 학과들의 특징을 보면요. 유럽문화, 아시아 문학학부입니다. 어떤 느낌이죠? 외고 학생들의 지원율이 대거 높아질 거다라고 보여지겠죠. 따라서 일반계고 학생들이 나 외국어 좀 잘하는데 라고 했을 때 나의 경쟁 상대가 외고 출신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유의해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요, 융합형과 그 다음에 탐구형으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융합형은요, 학업 역량이 50%가 반영되고요.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는 진로 역량이 50%가 반영이 됩니다. 많이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요. 교과 및 학업 활동에서 고르게 우수한 역량을 보인 학생이다. 즉, 어느 한 과목에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다. 내신 좋은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탐구형 인재 전형은요. 전공 교과 및 학업 활동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인 학생, 따라서 그거에 관련된 결과물을 도출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CAU 융합형 인재 전형은 서류 100인데 성적이 좋은 아이들, 골고루 잘한 아이들, 즉 학교 생활 충실도가 높은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CAU 탐구형 인재 전형은 전공 계열의 적합성이 높은 학생들을 뽑겠다. 융합형은 일반계고, 탐구형은 자사고, 특목고 같은 학생들 위주로 지원의 성향이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2026학년도 해서요. 가장 달라진 일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도 제한이 없습니다. 즉, 사탐을 선택한 학생도 최저를 할 때 자연계를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자연계를 했던 학생들이 또 인문계도 지원할 수 있다. 수시에서는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자연 탐구 과목 2개냐, 과탐 2개냐, 사탐 하나를 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볼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수능 반영 방법을 전형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입니다. 지역균형에서는요, 세계 영역 등급합 7 이내고요. 그 다음에 약학부는요, 세계 영역 등급합 5 이내 이렇게 됩니다.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하고요. 자, 논술에서는요, 세계 영역 등급합 6 이내고요.
의학, 약학은요 4개 영역 등급합 5 이내입니다. 등급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최저 등급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중앙대인데 이렇게 높으나 그런데 영어 반영 등급이 달라진다라는 점에 주목하면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산정을 해주니까요. 네, 그래서 자 최저를 맞추는 거에 있어서 중앙대가 조금 다른 학과보다는 유불리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능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 입시 결과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2.9% 정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14.7%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많이 상승폭을 한 게 바로 CAU 어울림 전형입니다. 자, CAU 어울림 전형이요. 모집 인원이 적어요. 모집 인원이 적은데 거의 그거에 36배 정도 되는 73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당연히 입결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중앙대가 이 어울림 전형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완화를 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울림 전형을 쓴다 해서 조건이 된다라고 해서 생각하지 말고요. 경쟁률이 높고 경쟁률이 높으면 입결도 높아질 거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교과 입시 전형 결과에서요, 특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최저 충족률이죠. 자, 서울 같은 경우는요, 최저 충족률이요, 인문이 66.8%, 자연이 61.0%, 약학이 30.2였습니다. 2024는요, 최저 충족률이 71.9%, 그 다음에 자연이 65.5%, 약학이 27.5%였습니다. 따라서 실질 경쟁률이 보게 되면은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가 다소간 떨어졌습니다. 아마 현역 학생들이, 현 고3 아이들이 수능 성적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충원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원율이 인문이 243.4, 그 다음에 자연이 171.9, 그 다음에 약학부가 100% 정도 됐습니다. 충원율이 높다. 무슨 얘기인가요?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를 쓰는 아이들은 과연 다른 대학은 어딜 쓸까요? 서영고를 쓰겠죠. 서성안을 쓰겠죠. 그리고 중앙대를 아마 베이스타운으로 안정권으로 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 상향해서 많이 올라가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충원율이 좋다고 해서 내신이 낮아지냐, 입결이 낮아지냐,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어차피 그들 사이에서의 촘촘히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입결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충원율만 보고 지원하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그 중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하는 융합형 인재전형의 입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교과 등급입니다. 인문교과 등급이 2.72등급으로서 0.03 상승을 했습니다. 의학학부 입결이 0.03으로 입결이 또 상승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융합형에서 전반적인 지원 인원이 상승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형 입시 결과가요, 평균 인문은 평균 2에서 2.5등급, 자연은 평균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 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반면에 탐구형 입시 결과는요, 인문이 약 평균 3에서 4등급, 자연이 평균 2점 후반에서 3점 중반대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작년과는 조금 더 다른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즉 융합형은 입결이 조금 더 올라간다. 왜? 서류가 100%가 되니까요. 반면에 탐구형은 다소간의 하락폭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표는요, 전반적인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2학년도 3개년에 대한 입결률을 그래프화 나타내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주황값이 평균값이다. 그래서 요 정도 등급대로 지금 나오고 있구나 라고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전형 정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에서는요, 반영 비율이 중요한데, 먼저
인문 예체능에서는요, 국어가 35, 수학이 30, 탐구가 35% 반영됩니다. 반면에 자연에서는요, 네, 국어 30, 수학 35, 탐구 35입니다. 따라서 탐구 과목에 대한 비율이 인문과 자연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수능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탐구 과목도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총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다시 하지만 올해 바뀐 거 가장 큰 거는 네, 융합형 인재전형에서는 서류 100이다. 따라서 입결이 높아진다. 탐구형 인재전형에서는 단계별 전형에서 입결이 다소간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교과에서는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된다. 전체 3합 7입니다. 한 과목 반영이고 탐구 한 과목 반영이고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자, 논술은 최저합 6이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자연 논술에서는요. 수학 전 과목이 출제 예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짧았지만은 많은 양을 얘기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거는요, 네, 모집 요강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투스 밴드 보면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그 다음에 올해 수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투스 밴드 확인하시고 네, 꼭 올해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에 마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